네, 서울관악갑 김성식 의원입니다. 서민들에게 더 많은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서민을 위한다고 만든 예산이 때로는 서민을 나중에 울게 만들고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 유념해서 챙겨보셔야 되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 제가 다시 묻습니다.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영세 사업자에게 또 그 근로자와 연관된 영세 사업자에게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했잖아요. 처음에 여러 국책 연구기관이나 관련 기관에서는 그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제도적으로 사회보험의 안정성을 높여가고 하기 위해서 지원의 의미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사회보험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고 신규 가입의 인센티브로 주는 것이 맞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그 바디라고 할 수 있는 12만 원에 관해서는 그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큰 문제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소득층 근로자에게는 EITC 제도든 고용보험 제도든 또 기타 생애주기형 복지를 가지고 찬찬히 지원을 해가야지 한꺼번에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저임금 제도와 연관된 예산 지원은 여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본 의원님 방금 말한 그런 제도와 연계선 속에서 고려가 돼야 되는데 이번 경우는 툭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고 뒤따라서 그냥 바로 준비도 안 된 3조짜리가 예산이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은 예결위 때 말이죠. 우선 우리 기재위 소위 때도 좀 부대 의견을 달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3조 원을 기왕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로 했으니까 저는 이 3조 원을 EITC의 증대 그리고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확대 이런 쪽으로 써서 그 취지를 제대로 하면서도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또 나중에 한 1년 정도 해보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재검토하겠다는 게 부총리 입장 아닙니까?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세사업자들에게 줬다가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로 안 주게 되면 줬다가 뺏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나 정치권 또 이 예산 당국에 대한 더 큰 불신이 생겨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업 변경하셔야 돼요. 기왕 3조 원의 재원을 영세사업자나 어려운 사람을 위해 쓰기로 했다고 한다면 방법을 제대로 해서 근로장려금 제도나 도루누리 사업, 사회보험 가입 확대 이런 쪽으로 쓰고 필요하다면 뭐 더 생애복지형에 맞는데 저소득층에게 좀 더 지원하는 예산을 좀 더 쓴다든가 이렇게 해야 여러분의 19년 예산, 20년 예산에도 그 시트가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고 한 번 덜렁 들어왔다 훅 빠지고 온갖 사람들 문책당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예결위 때 마음 열고 한번 논의해 보세요. 네, 의원님 동의하고요. 그래서 짧게만 말씀해 주세요. 사회보험료 문제는 지금 두루누리와 연계해서 지금 저희 고민이 사회보험 미가입자를 지원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지금 그 문제를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3조 원 기양 책정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여러분이 모델링한 쪽으로 자꾸 쓰려 하지 마시고 국책연구관이 그동안 오랫동안 제시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걱정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면서 제안하는 것도 예결위에서 마음을 열고 검토하시라 이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3조 중에서 무려 400억 원이 근로복지공단 운영비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두루누리 아니 일자리 안정기금과 연관해서요. 말이 됩니까? 이게 뭐 400억 원이라고 하면 어지간한 뭐 예타도 초과될 수도 있는 사업인데 예타 대상도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이 정도 금액을 근로복지공단 운영비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예, 이제 지금 지원 대상이 워낙 광범위하고요. 아마 부총리님, 제가 자료를 관련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았는데 그 출퇴근 산재의 경우에 산재로 처리하라는 것이 이제 되면서 여기 인력이 더 들어서 1,500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라는 그 1,500명의 인력 운영비의 일부를 이번에 일자리 안정기금 운영비 그러니까 410억 원에 갖다 넣은 거예요. 제 말이 맞잖아요. 출근 교통사고 인원과 별도로 또 이것을 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위한 인원 또 별도로 저희가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로 여기에 필요한 인건비는 별도로 예산 책정해서 써야지. 요 3조짜리 여기에다가 운영비로 400억 슬쩍 끼워서 하는 것은 잘못된 예산 편성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로복지공단에 물어봤더니 내년부터는 산재 기금에서 알아서 좀 처리할 텐데 요번 한 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데 이거 편법 예산 편성이 아니고 뭐예요? 지금 30인 미만 사업체만 해도 170만 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원은 아마 거의 300명에 육박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 행정비용을 담았는데 그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듭 말하자면 소위에서 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실 메모 잘 하셔갖고요. 이 자리 안정기금에 포함되어 있는 410억의 근로복지공단 운영비는 별도로 달리 책정될 때 예산이 일로 포함됐다는 본의원의 지적이 있고, 그 다음에 예산 집행도 근로장려금이나 두루누리 사업 강화 쪽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저소득층 근로자와 영세사업자를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부분을 좀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몇 가지 서면 질의 사항인데 제가 핵심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재정운용계획, 중장기 계획에 이번에 기재부 제출에는 균형 재정을 언제 할지에 대해서 아무런 그 목표 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울 때 과감한 재정 정책을 쓸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균형 재정을 달성하기 위한 의지와 목표는 분명히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 중기 재정 계획을 제출할 때는 균형 재정 목표 연도를 설정하고 의지를 구체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매년 적자 재정을 해서 130~140조 정도를 그냥 그 적자로 예산을 편성할 5년 동안 내내 말이죠. 이러한 권리는 어떤 정권에도 이거 그 기획재정부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균형 재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더 어려워졌을 때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야 될 시기도 있단 말이죠. 그 대비를 함께 해주실 것을 내가 서면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최순실 예산에 관해서 제가 기재부는 무엇을 반성하고 어떤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이게 집행상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더 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답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그 관광공사 그 리모델링 할 때 그 예산 기재부가 다 그 기금 변경을 해줬고요. 그 창조융합회사 본부장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차은택이었습니다. 이걸 다 알고 기재부는 예산 편성을 해준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내라고 그랬는데 답을 내지를 않고 아니 집행상 생긴 문제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기재부 공무원이 문체부로 갔었다니까요. 그때 이 예산을 원활하게 편성하기 위해서 이들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기재부 후배 공무원들이 더 이상 이런 게 아닌 말일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취지를 잘 알겠고요. 저희가 하여튼 그 여하튼 국정농단을 뭐 사전에 알았던 것도 아니고 또 그 문체부에 갔던 저희 공무원은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고요. 아주 그 우수한 직원이었는데 그 이제 간 뒤에 생긴 일이죠. 하여튼 의원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관악과 김성식 의원입니다. 먼저 기재부, 국세청, 조달청, 관세청 경우 제가 국정감사 때 지적했고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에 대한 답변 자료가 일부는 오고 일부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답변 빠뜨린 거 없이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추상적으로만 해서 사실상 안 하겠다는 식으로 온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답변 자료를 정정하셔서 제대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국어 실력은 되는 사람이니까 그 정말 현란한 문장으로 안 하겠다는 얘기를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차관님 대표로 답변해 주세요. 네,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 기재부하고 조달청의 경우에는 두 그 중소조선사가 파산 직전에 놓여져 있습니다. 책임 있게 답변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 차관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예. 지금 규제 프리존 사업비 목적 예비비에 편성했죠. 예, 금년 2천억 원. 청와대랑도 협의가 된 겁니까? 금년 예비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내년에는 없나요? 예, 반영이 돼 있습니다. 내년에도 반영돼 예, 있죠. 정부 의결로 반영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네. 청와대랑도 협의하고 그러면 그 현재 민주당과도 당정 협의를 해서 지금 목적 예비비를 넣으신 겁니까?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거론이 쟁점이 되어서 거론이 됐는지는 제가 확인이 좀 안 이거는 되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어야만 집행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 작년의 경우에도 똑같은 취지의 그 법안이 제출돼 있었고 그때 그러니까 예산안은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편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예산에 본 예산 쪽에 담지를 못하고 아마 예비비로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좋지 않습니다. 다음에 관세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AEO 공인사업 관련 서류 심사 등이 뭐 그렇게 위탁할 정도의 내용이 아니다는 지적은 본의원도 했고 지금 검토 보고서에도 올라와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걸 굳이 위탁해서 관세청 전 출신자들의 그 단체나 다름없는 그런 기관에서 하도록 할 필요 없이 그냥 관세청에서 하시면 11억 원 예산 절약될 수 있잖아요. 예, 그래도 업무 자체는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급되는 위탁비가 사실은 인건비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이 차관님도 이 내용 잘 보세요. 네네. 지금 AEO 인증 사업을 한다면서 그와 관련돼서 자꾸 위탁 사업으로 돌리고 있는데 위탁 안 해도 되는 사업이에요. 관세청 답변 스스로가 서류 심사하면 족한 사업이라고 그래요. 여기 위탁 사업비 왜 추가로 배정해서 전직 관세청 직원들의 그것을 위한 그 예산으로 남도록 합니까?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세청장님. 예. 그 국정감사 때 납세자 보호제도가 제법 워킹을 하기 시작했는데 예. 잘 안 알려져서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이 지적했고 그 취지에 대해서 청장님이 동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국세청 관련 예산안을 보니까 홍보 관련해서 납세자 보호관과 연관된 제도는 리플렛 책자 제작 정도만 하지 그 근로장려금처럼 TV나 신문 광고 이런 건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예, 예. 제 생각에 큰 예산 틀 내에서 그 납세자 보호 제도도 TV나 신문 광고를 통해서 조금 널리 알려서 좀 제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요. 말씀하신 그런 채널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라든지 또 세무조사 현장에서 그리고 또 과세자료 각종 자꾸 안내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TV 광고나 신문 광고에 예. 여러분의 홍보 예산 중에 이 부분과 연관해 집행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 예, 얘기입니다. 예, 그럼 검토했습니다. 소위에서 우리 예산 소위에서 논의하실 때 예, 그 예산을 반영해서 처리해야 될 일 같으면 정확하게 좀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그 외에 몇 가지 사항은 서면으로 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각 청에서 서면 답변 잘 해주셔서 예산 소위에서 잘 논의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